아이디가 두바두바두. 두바두바두. 네, 두바두바두님이 올려주셨습니다. 27살의 남성분인데 먼저 스펙을 좀 살펴볼게요. 자, 학교 전공 학점은 경기권 4년제 경영학과 전공을 네. 하셨고 학점은 3.48점이십니다. 어학 점수는 토익 895점 가지고 계시고요. 자격증은 한국사 1급, 커말 1급, FAT 1급 보유하고 계십니다. 경력으로는 교내 연구장학생으로 사무보조로 근무하셨고요. 영어권 국가에서 단기 해외 연수 하셨습니다. 대외 활동은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교내 단장으로 1년 활동을 하셨는데 봉사 시간이 200시간이라고 하시네요. 자,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은 실전 경험이라고 써주셨고요.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 직무는 공기업 사무직이라고 하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자소서를 이제 쓰기 시작하는데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네요. 혹시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고민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공기업 사무직으로의 입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취업 전문가 또 홍 반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또 홍 반장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세요? 일단 이분이 공공기관 지원을 위한 정량적인 스펙은 이제 얼추 갖추어졌다라는 지금 평가를 낼 수 있겠는데요. 네. 다만 이거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살짝 아쉬워가지고 이분이 공기업 인턴 경험과 정량적인 어학 점수를 좀 더 갖춰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주로 노리신다면은 일정 점수 이상의 그러한 영어 점수, 뭐 대체로 한 750 혹은 뭐 850점시에 뭐 만점 이런 식으로 일정 커트라인만 넘으면은 내가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서류 전형을 실시하는 공공기관도 있지만 여러분의 어학 점수가 높을수록 가점을 받는 공공기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이 지금 해외 연수까지 갔다 오셨는데 본인이 어학에 자신이 있다면은 정량적인 점수를 좀 더 갖춰주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말하기 점수도 이분이 지금 없으신 상황으로 지금 보이는데 레벨 7 이상을 맞춰주신다면 이분이 한국전력공사를 지원하실 때에도 서류 전형에서 가점을 받아서 다른 공기업과 사기업의 지원 시에 좀 서류 합격 확률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분이 그리고 지금 인턴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인턴 경험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채용 공고를 살펴보시다 보면 알겠지만 다른 공공기관 지원 시에 그 공기업에 인턴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다른 공공기관, 뭐 중앙공기업, 알리오에 등재된 340개 중앙공기업에서 일정 개월 이상 인턴을 하셨다면은 또 가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러한 서류 전형을 실시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은 어디까지나 좀 아쉽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좀 더 갖춰졌으면 좋겠다. 이런 수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상반기에 제 말씀을 듣고 그러면은 상반기 준비를 안 하고 공기업과 어학 점수를 좀 더 공기업 인턴과 어학 점수를 좀 더 갖춰야 되나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하반기를 대비하셔가지고 상반기에 내가 원하는 바를 지금 이루지 못하고 여름에 시간이 남았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공기업의 인턴과 어학 점수를 좀 더 갖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하반기를 좀 대비해서 공기업 인턴 경험, 어학 점수를 조금 더 갖추는 걸 추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차코치님은 이분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이분의 경우는 뭐 앞서 말씀 주신 그런 내용들이 뭐 다 맞다고 보고요. 다만 조금 애매하다고나 할까요? 지금 네. 이게 여러 이야기거리의 재료들은 많으신데 과연 정말로 그 재료를 효과적으로 잘 글에 녹여서 접근을 하셨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원 시 지원자의 경험을 묻는 질문은 전체 질문의 70~80% 정도 차지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뭐 다음 주에 뭐 저희 방송에서도 다루겠지만 뭐 한전 계열인 한전 KPS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자소서 항목 뭐 5개 중에 4개가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질문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 그럼 다양한 경력과 활동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경험들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상 이분의 경험들을 지금 적어주신 기재해 주신 사연의 내용만 봤을 때는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영어권 국가 해외 단기 연수. 네. 수고 많으셨고요. 근데 이게 뭐 갔다 온 것만으로 어떻게 본인이 그 조직 안에서 어떤 직업을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발휘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경험일 확률이 높고요. 그나마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게 교내 연구장학생 사무보조인데 대개 이제 이 사무보조의 경험 자체가 어떤 할달된 업무를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일들이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께서 경험도 기억도 안 나시고 이거 뭐 내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는 좀 어려움들이 존재할 것 같아요. 물론 좀 속상하실 수는 있겠지만 경험을 최대한 기억해내지 못하시고서는 이분의 어떤 이 자소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 이거 확인할 길이 없다. 왜냐 어차피 나머지 다 지원 동기에 다 대동소이할 거거든요. 희망하시는 그 공공기관의 성격과 사회적 공헌도가 마음에 쏙 들었어요 하고 그냥 글 쓸 거 아닙니까?
다 그렇게 쓸 거라는 거죠. 네. 그럼 결국 경험을 선택하는 것과 있는 경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녹이는지 이 두 개가 본인의 자소서의 어려움을 좀 타파할 수 있는 마지막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분의 경우에 보니까 자소서를 쓸 때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 분 같아요. 자소서 관련해서 조언을 해드린다면 어떤 조언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앞서 차코치님이 이제 공공기관 면접을 가셨을 때 이제 경험을 기반으로 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 이런 조언을 해주셨는데 공공기관 자기소개서도 똑같습니다. 자기소개서 항목을 보면은 경험을 기반으로 특정한 그러한 직무 역량을 발휘했었는지 직무자로서 적합한 태도를 보여주는지를 확인하는 자기소개서 항목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 경험들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의 어떤 이미지를 확실하게 전달할 수가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염두를 해주셔야 됩니다. 개별적인 경험 항목들은 완성도가 있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걸 딱 모아놓고 보니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험 항목에서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뭔가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느 경험 항목에서는 굉장히 막 신중하고 좀 약간 도전한다기보다는 좀 더 준비를 갖추어서 차근차근 일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다면은 이렇게 상반되는 모습들 속에서 과연 이 지원자는 어떤 것이 이 사람의 본래의 모습일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문항의 의도 분석하고 체크리스트를 꼭 작성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공공기관의 이러한 그 자수 항목들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좀 그 항목에 대해서 잘 해석을 못 하십니다. 그리고 잘못된 소재를 작성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팀워크를 묻고 있는 경험을 지금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 팀워크라는 것은 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나오면서 이 사람들과 유기적으로 어울리며 시너지를 발휘해야 되는 항목이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은 나오지 않고 오직 내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내가 전부 다 한 그런 경험들만 나오는 그런 사례들이 나오는 글을 작성하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항의 의도 분석과 체크리스트를 꼭 작성하시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차쿠치님도 이분의 경험에 대한 좀 아쉬운 분들을 지적해 주시긴 했는데 글쎄요 자소서 작성 팁 좀 어떻게 알려주시겠어요? 네, 뭐 앞서 뭐 대본과는 별개로 홍 반장님이 협업 얘기까지 깔끔하게 해주셨으니 이왕 말 나온 김에 이분이 경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네. 이를테면 공공기관 중에 해외 사업을 하거나 해외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이어가는 공공기관 혹은 발전 사업들이 있는 공공기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곳들은 대부분 인재상의 글로벌 마인드 등을 강조하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 두바두바두 친구가 나 글로벌 마인드? 하고 생각하는 게 바로 앞서 말씀하신 영어권 국가 단기 해외 연수일 거예요. 분명 한 12주 미만의 연수였을 것이고 친구들이랑 뭐 각국의 대표 요리를 만들어 보자 해서 막 어디 대충 반죽에다 김치 넣어갖고 김치 파티를 열리시고 그러면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이 느낌 글로벌 마인드. 네, 뭐 그거 틀린 건 아닌데 다른 지원자들도 다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글로 선택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의적이고 개선적 사고. 분명 제가 봤을 때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교내 단장할 때 이전 연도 단장이 했던 뭐 낡고 좀 약간 어두웠던 방법의 고리타분했던 것을 딛고 새롭게 뭐 도입을 했다 했는데 뭐 회원 모집을 오프라인으로 하던 걸 뭐 온라인으로 바꿔봤더니 전보다 나은 성과였어요. 막 이러면서 자찬하는 뭐 그런 좀 단편적인 누구나 예측 가능하고 쓸 법한 뻔한 경험들로만 글을 쓰려고 하고 경험도 그것만 기억을 하려니까 문제인 거고요. 반대로 본인께서 실패한 경험들을 한번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성과를 통해서만 교훈이 있거나 그 능력을 발휘했다고 혹은 앞으로 그렇게 뭐 하겠다라는 다짐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본인께서 실패하셨던 경험도 좋겠고요. 학부 과정, 수업 중에서 벌이셨던 프로젝트라든지 참여했던 활동들을 좀 입체적으로 정리를 좀 하신 다음에 작성을 하실 때 전보다 나은 소재, 전보다 나은 구성으로 공공기관 자소서에서 격파가 가능할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어차피 지원 동기는 다 똑같습니다. 네.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자소서 작성 팁을 두 분께서 다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의 경우 또 약간 더 추가했으면 하는 그런 자격증이나 스펙 부분이 있을까요, 홍 반장님? 일단 금융공기업을 지금 희망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좀 이런 약간 계획 같은 걸 세우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융공기업에서 가산점, 좀 우대사항으로서 고급 자격증, 뭐 세무사라든지 네. 회계사, 뭐 변호사 이런 것들을 우대하고 있는데 나도 그러면 금융공기업 취업을 위해서 한번 이 자격증을 따볼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네. 여러분들이 그 자격증을 따는 것이 금융공기업 합격의 뭐 핵심은 아닙니다. 사실 이거는 배보다는 배꼽이 더 큰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러한 자격증들은 여러분들이 뭐 내가 따야지 해서
쉽게 딸 수 있는 만한 그런 자격증도 아니고 사실 보다 핵심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고급 자격증을 통해서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금융공기업의 그 취업의 핵심인 필기 전형에 어느 정도로 내가 연습 그 대비를 해서 합격권의 필기 점수를 갖출 수 있느냐 이런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기업 준비를 위해서 취득하는 자격증, 커말과 한국사 등이 있으시다면은 어떤 고급 자격증을 노리신다기보다는 금융공기업의 필기 전형에 대해서 좀 더 그 투자를 하시는 것이 전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 말씀하시죠. 네, 그러니까 고급 자격증보다는 필기 전형. 근데 지금 이분 보니까 FAT 1급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 도움이 좀 안 될지 이런 부분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FAT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것보다는 좀 더 도움이 되시겠지만 그래도 이분이 희망하는 금융공기업 취업에 있어서 그렇게 뭐 핵심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차코치님께서 또 덧붙여 주신다면 네. 어떤 이 조언 하시고 싶으세요? 사실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자격증을 따는 것만큼 사람을 많이 안 마주치면서 스스로 혼자 마음 안 다치면서 준비하기 가장 쉬운 진입 단계가 가장 낮은 취업 준비가 바로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일정 부분의 최소한의 자격, 즉 지원을 할 때 필수라든지 다른 경쟁자들도 다 경쟁 요소로 갖고 있는 자격을 일정 부분 취득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좀 다른 차원의 고민, 이를테면 단순한 학습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는 뭐 그거 외적으로 전형에 대한 대비거나 아니면 본인께서 강조해야 될 내용들, 특히 지원하려는 공공기관을 좀 타겟팅을 해놓고 그 기관에 대한 좀 입체적인 이해나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접근해 보는 것도 일정 부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대부분 이런 조언을 들었을 땐 머리로 다들 알고 계십니다. 아, 그렇죠. 뭐 예상 가능한 조언 뭐 이해하실 텐데 실천이 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공고가 나오고 전형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한 4개월 정도 소요가 될 텐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내가 이 방법대로 하는 게 과연 최선이었나? 자꾸 단기간에 뭔가 자격을 따고 결과가 나와야만 마음이 좀 위안이 되고 안심이 되는 것들도 사실 어느 정도 구직자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의 금융자격 취득보단 이제 실제 입사를 위한 그 다음 단계인 실천의 영역에서 본인의 합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홍 반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분을 위한 조언 해주시죠. 아까 차코치님의 말씀과 좀 더 이어질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부족한 것이 실전 경험이라고 지금 적어주셨는데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차코치님 말씀처럼 어떤 특정한 자격증을 더 추가해야지 이런 쪽으로 접근하신다기보다는 본인이 많이 지원하시면서 그 속에서 내가 어떤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하면 되겠구나, 어떤 전략들을 펼쳐나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실전 경험을 많이 쌓으신다면 굳이 저희에게 이렇게 조언을 요청하지 않으셔도 스스로 얻어나가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격증보다는 실천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끝으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사연을 확인해 볼 텐데요. 나연 아나운서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제 두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아이디 BOMM 봄님께서 더빅스쿨 게시판에 올려주신 사연인데요. 은행권 인턴을 준비 중입니다. 자세히 만나볼게요. 학교 수도권 4년제 졸업학기 재학 중이시고요. 경제경영학과에 학점은 3.8학점 보유하고 계십니다. 토익은 800점, 그리고 자격증, 경력상, 수상경력, 대외활동, 계획, 그리고 회사와 직무까지 아무것도 써주시질 않았네요. 하고 싶은 말, 금융권 시중은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스펙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은행 쪽 인턴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근데 생각보다 은행권 인턴이 많이 없더라고요. IBK 기업은행이 가장 최근에 있었고요. 혹시 시중은행을 최종 목표로 한다면 다른 분야의 인턴을 경험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잘 모르는 은행권 인턴 분야가 있는지, 다른 분야의 인턴을 해도 괜찮다면 어느 분야가 그나마 적합한지 질문드리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시중은행 입사를 목표로 하는 분을 사연 만나봤는데 정말 이 스펙 내역서가 이렇게 많은 빈칸의 사연은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서 이분의 경우에도 많은 고민을 가지시고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이분이 스펙의 이 빈칸을 채우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두 분께 여쭤볼게요. 먼저 홍 반장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뭐 졸업학교에 다니시는 만큼 상대적으로 스펙이 빈약한 것은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자격증이라든지 경험이나 경력상 보충할 계획 등도
정말 통합적으로 어느 하나 구체적인 것이 없다라는 것은 이분이 좀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격증은 인문계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 같이 기사 등의 전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그러한 자격증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요. 하지만 경력이나 대외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빈칸으로 지금 놔두신 것은 반성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력이나 대외 활동이 본인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동아리 활동 그리고 봉사 활동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은 사연자분들이 저희 쪽에 작성을 해가지고 보내주시는데 본인이 그런 것들 충분히 적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대단하지 않은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을 적어도 되나요? 라고 만약에 물으신다면은 다른 지원자들도 어떤 대단한 경험이나 스펙 같은 것을 가져야만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이 취업 시장에 있어서 사실 대다수의 분들은 비슷비슷한 레벨에 처하실 텐데 본인이 가진 것을 얼마나 잘 보여줄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이 핵심이 되는 것이어서 내가 어떤 대단한 경험이 없다고 해서 이것을 취업에 활용할 수가 없고 꼭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외 활동이나 공모전 등에서 입상하는 어떤 대단한 경험을 갖춰야만 하고 이런 생각을 갖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경험이나 대외 활동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면 뭐 고시만 공부했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몸이 아파가지고 정말 학교 치료 이것밖에는 할 수 없었다거나 이런 상황 아니면은 지금 상상하기가 힘든데 지금 이분이 써주신 글을 봤었을 때에는 딱히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가진 강점이 하나도 없다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가졌던 경험들을 잘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공, 교양, 뭐 아르바이트, 대외 활동 이런 것들 그 대외 활동은 지금 없다고 하셨으니 무슨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 충분히 다 취업에서 활용될 수가 있는 소재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분의 경우에는 약간 저도 한번 이제 추리를 해봤는데요. 네. 이렇게 약간 부끄러워서 써주시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추리왕 차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차나님. 네. 네. BGM은 모르지만 어쨌든 오늘도 찬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도 이나연 아나운서 음악이 나오겠군요. 예. 네. 뜨드드드드드드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분은 뭐 부끄러워서 사연을 못 올리신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생각이 조금 더 다릅니다. 약간 다른데요. 물론 부끄러운 것도 물론 있어요. 네. 부끄러운 것도 있는데 일단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뭐 그렇게 취업에 대해서 엄청 막 고민을 안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4학년 되면 다들 취업하니까. 근데 이제 3학년 1학기 한 말쯤에 뭐 종강총회 이런 거 했는데 선배들이 요즘 취업 어렵다 이런 얘기 듣고 덜컥 여름에 토익 학원을 듣고 토익을 800을 만듭니다. 만들고 나서 이제 보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렇다 보니 비슷한 활동들을 한두 개 정도 알아보고 참여는 하고 있는 중이시나 완료가 되지 않았으므로 안 적으셨을 확률도 있고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건 결국 그러니까 사연 안에 별다른 경력이 없는데도 이렇게 올라간 걸 보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이분께 일단 필요한 건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정말 은행과 금융권을 희망하신다면 어떠한 한 달짜리 체험형 인턴도 있고 여러 활동들도 있겠지만 한국은행과 같이 국책 금융 관련 산업을 하는 곳에서 온라인 사이트에 가보면 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과 내용들을 포럼이라든지 강연자가 나왔던 강연의 세미나 내용들을 직접 아티클이나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내용들을 정기적으로 숙지하시면서 금융산업, 금융공공기관과 시중은행들의 역할부터 해서 주요 어떤 기관들, 내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학습을 하시면서 본인의 취업 여부를 먼저 가늠하신 후에 이 고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냥 하면서 취업을 했다 쳐도 본인이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을 할지 의문이니까요. 본인이 정말로 본인의 커리어에 맞는지부터 먼저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하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 그 밖에는 있는 경험을 기억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남아있는 건 교내에서 수업 때 진행했던 프로젝트라든지 조별 과제 등일 테니까요. 실제로 여러 대학교들 온 오프라인상으로 1:1 면담 등을 저도 종종 진행을 하다 보면 학생의 경험이 이렇게 백지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공을 통해 과목을 유추하여 질문을 드리거든요. 인적 자원관리 수업 들으셨을 텐데 맞아요. 그때 기업 방문하셨죠? 맞아요. 그때 담당자 인터뷰했죠? 맞아요. 하면서 무슨 제가 산파술사도 아니고 제가 역으로 접근을 해야 본인의 경험이 기억이 나는 네. 매번 이런 자리를 특정인과 가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본인이 주변 선배라든지 스터디할 수 있는 분들 혹은 여러분의 학교 교내 취업센터에 그 직원분을 적극 활용하셔서 본인의 경험을 기억해내는 이 메모러블한 취업 준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제가 말해놓고도 부끄럽네요.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노트 하나 사셔가지고요. 정말 뭐 1학년 때부터 그 전도 좋고 이렇게 쭉 정리를 하셔서 경험을 좀 나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금융산업 관련 좀 학습을 우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IBK 기업은행 인턴을 언급을 하셨는데 홍쌤 사실 인턴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인턴 경험이라고 한다면 일단 네.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취업준비생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산업과 직무 관련해서 내가 로열티를 어필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내가 전공이라든지 자격증 이런 부분에서 지금 지원하는 산업과 직무와 어떤 연관성이 없다. 예를 들어서 뭐 기계공학을 전공한 학생이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CJ 대한통운에서 뭐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은행에 지원을 해가지고 어떻게 서류와 필기까지는 뚫어가지고 면접을 갔다 하고 가정을 해보죠. 면접관이 드는 가장 기본적인 의문은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은행 산업에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정말 은행원을 하고 싶은 것일까? 이런 의문, 로열티에 대한 의문이 들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가장 뭐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로열티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IBK 기업내에서 인턴을 해보는 그런 것이 산업과 직무 관련 나의 로열티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되겠죠. 따라서 내가 전공이나 자격증 이런 것들이 내가 희망하는 산업과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분들은 인턴을 통해서라도 나의 산업과 직무 관련 로열티를 좀 보강을 하셔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인턴을 하신다는 것은 공백기에 대한 합리적 대안이 됩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 취업준비생들이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나이만 드는 것은 분명 취업에 있어서 좀 디메리트, 불리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은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젊은 구직자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들었다 그러면은 그만큼 나이값을 더 해야 되는 무언가 다른 곳에서 경력을 쌓았거나 아니면 그만큼의 자격증을 더 갖췄거나 그런 부분들로서 이제 보강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뭐 취업 상반기에 실패를 했다 근데 하반기에 갔는데 내가 정량적으로 내가 취업을 위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다 이런 걸 뭘로 보여줄 수 있지라고 한다면은 이런 인턴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체계적인 조직 생활의 경험 이런 측면에서 취업준비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차 코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족하는 직장 생활을 과연 할 수 있나? 요새 1년차 신입사원들의 퇴사율이 거의 한 50%에 육박하고 있는데 실제 내가 희망하는 곳에 인턴을 직접적으로 해봄으로써 내가 조직생활과 잘 맞는지 이런 것을 끝까지 업으로서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런 체계적인 조직생활을 경험하면서 직접적으로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분 봄님 정말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한다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한마디씩 따뜻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따뜻한 이게 따뜻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네. 기준으로 따뜻한 거니까요. 오해 마시고 들어주세요. 예. 일단 본인께서 대기업군으로 혹은 사기업으로도 지원을 가능하다는 전제라면 리서치 에이전시, 뭐 TNS 미디어나 AGB 닐슨 코리아 이런 곳들에서 전공 부관의 리서처로서의 직무도 지원은 신입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각종 그 기업과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HRD 교육을 하는 기관들, 엑스퍼트 컨설팅이나 능률협회, 한국생산성본부 이런 것들도 전공 부관으로 충분히 본인이 기획을 하는 일이나 영업에 관련된 일들로 쓰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공공기관 혹은 뭐 시중은행에 너무 갇혀 있고 혹은 알아봤는데 저희 조언 듣고 알아봤는데 요즘 아닌 것 같다 해서 좀 더 또 고민이 되신다면 외연을 좀 더 넓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홍 반장님. 지금 이분이 4학년에 재학 중이신데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분들을 대상으로 채용 전환형 인턴들을 모집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상반기에 그 기회가 지나갔지만 뭐 LG라든지 포스코라든지 다른 대기업에서도 이런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 이분이 채용 전환형 인턴에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봄님 사연 짚어봤고요. 이번엔 세 번째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디 비바람비님이 취업대학교에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현재 27살이시고요. 학교 전공 학점은 지방사립 4년제 재료공학학과 전공을 하셨고 학점은 3.65점이십니다. 그리고 토익은 800점 보유하고 계시고요. 이 밖에 자격증은 산업안전기사, 금속재료기사, 한국사 1급 보유하고 계십니다. 경력으로는 공기업에서 인턴 2개월 하셨고요.
그리고 6개월 해외 연수 경험도 있으십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 경험과 대외 활동이라고 써주셨고요.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 직무는 공기업 기계직을 희망하고 계십니다. 하고 싶은 말은 일반 기계기사 자격증 취득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자소서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네요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좀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네. 우선은 홍 반장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네, 이분이 학점을 보니까 학점 잘 관리하셨네요. 거의 한 3점 후반대에 가깝게 학점을 관리를 하셨고 네. 이미 기사 자격증을 지금 뭐 2개, 안전기사에다가 금속재료기사 이렇게 2개를 갖추고 계신데 여기에 1개를 더 취득할 예정이라고 하시고 적절한 토익 점수에다가 공기업 인턴과 한국사까지 갖추셨기 때문에 지금 공기업 지원이 정말 적절한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분이 지금 지방 사립대라고 하셨는데 지역 인재 우대가 가능한 공기업이 만약에 있다라고 네. 한다면은 그런 곳을 적극적으로 타겟팅을 해주시면 좋겠죠. 근데 이분이 지금 경험과 대외 활동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네. 자소서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런 말씀을 써주셨는데 이 2개가 사실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좀 굉장히 좀 약간 공란으로 비워두셨던 네. 그분과 좀 유사한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이미 갖추고 있는 그런 경험들이 분명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정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공기업의 경험을 위주로 묻는 자소서 문항에서도 내가 도대체 이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되지 이렇게 좀 막막하신 것 같거든요. 취업 준비를 이제 갓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자기에 대한 경험 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자기소개서에서도 어떤 항목, 어떤 그 재료를 어떤 식으로 다듬어서 말을 해야 되고 면접에서도 경험 질문을 받았을 때 특히 공공기관의 구조화 면접 질문, 꼬리 질문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해서 내가 뭐 했었지? 어떻게 답해야 되지? 이렇게 막히시는 경우가 많은데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본인의 일생, 경험 정리를 탄탄하게 하셔야만 내가 원하는 취업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홍 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차코치님도 전체적으로 이분이 어떤 점을 더 준비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분의 경우에는 일반 기계기사 자격증 취득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기사 자격증도 취득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뭐 심리적으로도 그렇고요. 본인께서 어필할 수 있는 면들. 이를테면 사실 재료공학이라는 학과가 취업 시장에서 어떻게 영향력이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는 사실 있습니다. 재료공학 혹은 신소재공학으로 불리는 이과는 사실 뭐 반도체라든지 태양광전지, 디스플레이,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것은 사실인데 학사 졸업자가 취업을 넓은 범위로 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기초 소재가 더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하려면 발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R&D 연구직으로서야 너무 좋은 기회겠지만 학사에게는 사실 생산기술자의 역할 외에는 큰 역할을 주지 않으므로 뽑는 TO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안정성이 있는 공공기관, 뭐 가스공사나 한국공사 혹은 뭐 남동발전 등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 전략도 주요했던 것 같고요. 보유하고 있는 기사가 산업안전기사인데 이게 다른 기사들 대비 과목 수가 좀 많습니다. 6과목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험이. 그럼 이제 암기력이라든지 공부하실 수 있는 어떤 학습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거기에 한국사 1급을 이공계가 취득하셨다. 그럴 경우라고 한다면 이분이 필기 전형 등에서도 충분히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 공공기관을 희망하겠다는 말은 약 1분간 좀 장황했지만 나름 깔끔하게 정리한 거대로 정리하자면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께서 고민해야 될 건 뒤에서 다시 말씀드려야겠지만 그 공기업 인턴 2달 하신 것 요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이제 당락이 관건이 될 것 같고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른다기보다는 이분은 지원 동기 등도 약간 피상적으로 적으실 확률이 있습니다. 네. 저는 산업엔지니어기사 취득했고 금속재료기사 취득했고 현재 기계기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라고 정말 날 것을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육볶음을 저희가 먹는다 치면 이제 제육볶음이 완성되어 플레이팅 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자 제육이고요. 고추장이에요. 김치예요. 이렇게 날 재료들을 그냥 좀 일방적으로 소개하듯이 열거를 하셔서 지원 동기를 좀 애매하게 쓰신 뭐 이런 이력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전형적으로 제가 유추하기 아주 좋아하는 그런 유형의 구직자분입니다만 정리하자면 조금만 하시면 된다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뭐 공기업 선택까지는 아주 훌륭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홍 반장님 만약에 이 비바람비님이 제자라면 지금 당장 이거부터 하세요라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일단 지금 이 상반기에 취업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고 지원을 확실히 하셔야 되는데 뭐 이거는 사실 너무 기본적인 얘기여가지고 필기 공부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이 지금 필기 전형을 대비한다라고 한다면은 본인의 그런 전공 영역의 전공 필기와 그리고 NCS 직업 기초 능력 두 가지를 보통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먼저 전공 필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본인이 공부하고 계시는 그런 기사 자격증 그에 대해서 학습하셨던 내용들이 위주로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 자격증을 딸 때처럼 꼼꼼하게 세세하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문제를 다 풀어보시면서 기출 범위 파악한 이후에 기출에 나온 이론과 용어를 교재를 통해서 좀 숙지를 하시고 그리고 잘 안 외워지는 것은 수첩을 만들어서라도 내가 빠르게 좀 보강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영역이 약하고 그리고 그 영역이 실전에서 어느 정도나 나오는지 그런데 이 약한 영역을 이 한정된 시간 안에 내가 보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버릴 것인지 이 한정된 시간 안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전략을 세워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NCS 직업기초 능력은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단기간에 그렇게 오르는 영역이 아닙니다. 뭐 전공이라고 한다면은 이론을 내가 외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한 시간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선형으로 그 실력이 상승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NCS는 이해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하면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점수 상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유념을 하시면서 내가 좀 그 전공과 NCS가 만약에 둘 다 좀 빈약하다라고 한다면은 NCS를 좀 더 집중하는 것보다는 전공에 좀 더 힘을 쏟는 것이 점수를 올리기에는 좀 더 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필기 시험의 실전 감각 그리고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또 그분을 만나봅니다. 이 인턴 경험 2개월을 가지고 계신데 과연 이 인턴 경험 2개월 무슨 의미인지 차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한 번 더 가나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가자. 두두. 이게 애니메이션 주제곡에 나오는 이미지예요. 네.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분의 경우는 다른 건 없고 인턴 때 했던 활동 3가지 정도의 에피소드가 유추가 됩니다. 네. 일단 첫째, 처음 접했던 그 일이 생각보다 단순한 데이터 정리의 일이라서 간과하고 대략적으로 했다가 결과물이 좋지 못해 또 혼났던 경험 있으셨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타부서와 협업을 하는데 타부서의 업무를 망각한 채 내 일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 협업이 원활하지 못해서 난감하셨던 적 혹시 있으셨나요? 있으셨으면 그거를 써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본인께서 하셨던 업무가 단순히 내 작은 업무가 아닌 팀 전체를 위해서 어느 정도 쓰일 수 있는 데이터와 정리, 처리, 업무 역할이었다는 걸 활용하는 내가 조직 안에서의 협업의 역할을 팔로워로서 적용했다. 뭐 그런 것들까지 같이 정리하신다면 어떨까 싶은데 잘 기억나실진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찬한다운 또 날카로운 네. 추리력으로 정리해 주셨고요. 자, 우리 사실 홍 반장님 이공계이면서 또 공기업 준비하는 취준생들 많이 만나실 것 같은데 어떤 조언을 해주시는지 끝으로 말씀 들어볼게요. 대략적으로 한 3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공계열로서 지원하시는 분들이 나는 전공자니까 좀 유리하겠지 이런 착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전공 무관하게 사무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문계열 분들과는 달리 이공계열 분들은 애초에 지원할 때부터 대개 전공자분들이 지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전공자이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런 좀 착각은 좀 금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전공자로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들과 동일한 그런 스타트선에서 경쟁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유념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한 내가 기술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것은 좋습니다. 어떤 최신 기술에 대해서 알고 있고 내가 기술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많이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어필하는 것도 물론 직무 전문성을 닦아오신 거겠지만 공공기관은 어떤 특정한 그런 뭐 유지 보수라든지 혹은 뭐 어떤 기술을 투입해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발휘를 하는 것을 직접 하는 것 외에도 민간 영역에 외주를 주기도 합니다. 이런 사업에 외주를 주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오로지 기술 이러한 역량만 어필하는 것보다는 사업에 대한 관리적인 역량 이런 것을 어필하는 것도 나의 직무 전문가로서의 그런 역량을 어필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오로지 공공기관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공공기관 취업이 늦춰진다면은 사기업, 중견, 중소나 어떤 대기업 이런 쪽에서 경력을 시작하시는 것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반 인문계열 분들은 사실 경력을 살려가지고 이직을 하는 것이 좀 힘든 경향이 있습니다. 공기업으로 특히나 이직을 하실 시에. 하지만 이공계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하시고 사기업에서 그러한 전공을 살려서 직무자로서 근무를 하셨다면은 공기업에도 경력자로서 이직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